조적인 같은 경우에는 균, 누, 백이 있어요. 이런 거는 눈여겨서 잘 정리해 보자. 뭐예요? 균이 뭘까요? 예, 균열이겠죠? 예, 균열입니다. 균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조적은 누수, 이거는 백화. 재밌는 게 이 균열, 누수, 백화는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 벽돌, 그 다음에 돌, 이런 거. 또 하나 또 뭘까요? 이건 타일. 뭐야? 어떠한 기성제를 쌓거나 붙이는 것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균열, 누수, 백화에 대한 공부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문제점, 그에 대한 원인, 그에 대한 대책. 이게 뭐 이런 흐름인 거예요. 예. 예, 그래 돼 있고. 그럼 돌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야? 균열, 누수, 백화 똑같이 해당되는 거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붙임공법이겠죠. 그래서 하자, 뭐. 그래서 타일도 마찬가지야. 붙임공법이니까. 그러면 이 세 개는 이런 형태로, 그죠? 예, 만들어진 균열, 누수, 백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하자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 또 문제점,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몇 개 있는 내용 중에서 그렇게 그룹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미장 도장은 한 그룹이에요. 이렇게. 예, 이건 바르는 거잖아. 어떤 거는 페인트로 바르는 거고 어떤 거는 몰타로 바르는 거죠. 바르는 부분은 또 이렇게 한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 원인, 대책.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균열, 박리 이런 문제가 있겠죠. 예, 맞아요? 몰타 발랐는데 균열이 생겼어요. 몰타 발랐는데 들뜸이 생겼어. 오염이 생겼어.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문제점. 그에 대한 원인 대책을 쓰는 게 기본적인 포맷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방수가 나면 가장 많이 나는 하자가 사실은 뭡니까? 방수죠. 집을 지었는데 무너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해봤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강도를 많이 잡아놓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방수처럼 마감재가 마감공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어떤 문제점. 그래서 그런 방수공법이 뭐 있습니까? 방수공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체계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방수에 대한 메커니즘, 원리, 그죠? 방수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쪽 가서 이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정리하는 거. 목공사는 이음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목공사가 가끔씩 나와요. 아주 가끔씩.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집중적으로 다 공부하기는 어려우시다면 좀 뒤로 빼놓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율이 중요하죠. 요새 창호 유리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리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옛날에는 단창, 그 다음에 우리가 페어그래스에서 복층 유리 나왔어요.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복층 유리 나오는, 그다음에 감봉에 대한 문제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샤시가 나오니까 어떤, 기밀 샤시, 그죠? 기밀 성능 테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열을 끊어주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아존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아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으면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거 나왔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페어 글라스 나오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기능성 유리를 가서 나중에 로이 목축 유리가 나왔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로이 목축 유리 시험 문제 범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즘 로이 목축 유리는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지금 그 중부지방 중부 1, 중부 2, 그 다음에 남부지방 이래 돼 있죠. 예, 그래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젠가라면 다 로이 목축유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기본인 거고 지금 뭐야? 삼중유리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삼중유리, 그 삼중유리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멀티코팅 유리라고 있어요. 예, 멀티코팅 유리는 국내에서 거의 제가 개발한 데 이거 독일제예요. 제가 한번 검토하고 써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멀티코팅 유리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많이 한 거니까 굉장히 우리가 열을 운반하는 그거를 뭐라 하면 적외선이잖아요. 그죠? 예. 그죠? 적외선이 열을 운반하잖아요.
저기서는 많이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가시광선도 차단이 돼서 잘 안 보여요. 네. 그런 어떤 단점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유리들에 대한 기능성 유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여기서 보면 사실은 조접, 돌, 타일, 미장, 도장, 방수 이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서술형 문제로서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많으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다 쫓아가면 할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오른쪽으로 적어놨습니다. 항공공사에 대한 이 포맷인데 이 포맷을 가지고 공부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암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장판지도 이 포맷대로 순서대로 요령대로 공부해 놓으시고 답안지도 어떻게 써라? 이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순서의 포맷대로. 그걸 제가 설명하고 바로 뭡니까? 조직공사로 이제 벽돌공사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마감고사에서 나올 때 뭐라고 적어놨어요? 공법의 종류라고 적어놨죠? 네. 공법의 종류라고 적어놨는데 파란색 볼펜이 있나? 없네요. 이 공법의 종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법의 종류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크게 이제 되냐면 하나는 재료가 어떤 재료이냐. 예. 그러니까 재료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벽돌입니다. 어떤 재료로 있느냐. 두 번째는 그거 말고도 어떻게 있을까요? 무슨 종류? 시공 방법. 붙이기 또는 쌓기의 방법에 대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종류예요. 시공. 시공의 종류가 말하면 좀 말이 좀 안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붙이기나 쌓기를 말합니다. 이 종류를 말해요. 이 종류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예,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알맹이에 빠진 채로 답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답이 좀 이렇게 소홀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암기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장판지나 서브노트에 이렇게 기호를 하셔서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저도 공부할 때 이게 종류도 많고 하는데 이거 한참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의 종류를 좀 하시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좀 드리면, 이거를 장판지와 서브노트를 하는데 이게 대한 표현이 정의로 들어가겠죠. 정의라기보다는 이 종류도 정의, 그다음에 종류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단도 글로만 돼 있잖아.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도해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류를 하니까 자꾸 글로만, 그죠? 맞아요? 우리 벽돌에 여기 내 앞 벽돌은 뭐예요? 벽돌에 종류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쌓기 종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류만 이렇게 외우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뭐야? 내가 그 중 일부는 어떻게 도해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방수공사의 종류를 볼게요. 방수공사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액체 방수, 멤브레인 방수, 기타 방수, 특수 방수, 기타 방수. 멤브레인 방수, 그럼 액체 방수인 게 이해해. 그럼 멤브레인 방수 뭐냐? 멤브레인 방수 뭐 있죠? 동압 방수, 시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 두 개 합쳐서 특수 방수. 이렇게 특수 방수가 복합 방수 이렇게 나가는데 그 특히 복합 방수 같은 경우는 도해로 기억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써봤자 답의 품질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해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십니다. 예, 이게 용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서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영어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감공사는 그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해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라.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장판지가 아닌 서브노트에 대한 내용이겠죠? 아니, 서브노트는 A4 한 장에다가 그냥 우리 용어 풀듯이 푸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용어 쓰고 뭐야? 그림까지는 확실히 외워둬야 되겠죠? 나머지는 특징, 장칭,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채점이 되는 이 부분에서는 이까지 공부를 해 놓으셔야 서술이 아닌 용어로 나오더라도 실수 없이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암기를 하시되 이런 정의, 종류, 도해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한다. 제가 지금 용어하고 서술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기 좀 헷갈리십니까? 아니, 문제 풀어보시면 몸에 딱 배겼기 때문에 헷갈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알았어. 내가 공부를 좀 했어. 내 장판지 달달달 외웠어. 자, 그러면 했는데, 그럼 그 다음 할 게 뭐 있는데요? 할 게 없어요? 예, 아닙니다. 그 다음 요소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준비를 하시고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뭐냐? 순서예요. 그럼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재료는 순서가 없잖아. 종류가 있을 뿐. 그죠? 예? 그러면 시공의 순서겠지. 그래서 시공 순서예요. 그래서 시공 순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가 다다음 주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총론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순서들을 그려드려요. 이거 보셨을 거야.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에 통용되는 순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7단계를 이렇게 써갖고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줄이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시공 순서는 이렇게 하는데 마감 공사에서 시공 순서는 그렇게 가기보다는 첫 번째 이거 좀 잘 써야 되는데 재료의 준비 과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무슨 과정이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쌓기나 붙이기 또는 바르기 과정이에요. 자, 이거 내가 막 써서 미안하지만 필기하세요. 여기 맨 마지막 뭘까요? 양생이에요. 양생, 보양,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라. 크게 3개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붙이기 단계에서 2개 내지 3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개 되는 거예요. 뭐야? 바르기 할까요? 바르기는 초벌, 재벌, 정벌이에요. 관리. 맞아요? 맞잖아. 예. 우리가 재료의 준비를 하죠. 그럼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설계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목 놓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설계 단계가 있고, 규정투기나 목적 튀우는 것도 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초재정, 그 다음에 양생.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쌓기 붙이기 같은 초재정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5, 6개니까 요걸 다 써도 되고 더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자, 단계는 최소한 몇 단계로 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렇지. 4단계는 써야지. 4단계는 5단계 쓰는 거예요. 4단계, 5단계 쓰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돼요? 반 페이지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페이지가 순서를 꽉 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는 NG야. 노굿이라고. 예, 안 된다는 뜻이야. 왜?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거를 물어봤으면 더 모를까? 그게 아닌데 그것만 이 모든 것이 그냥 5번이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논문을 쓰셔야 된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쓰려면 보통 3페이지 또는 3페이지 반 또는 많이 쓰면 4페이지까지 쓰시면서 그 안에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에다가 아까 A, B, C를 했죠. 1번, 2번. 1번, 2번이 대점으로 가서 답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A, 대전제, 전제, 그죠? 이게 대전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어느 공사에 대한 범위, 근데 전제랍니다. 전제, 범위, 문제,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전제와 범위에 있어서 1번, 2번은 다 뭐가 돼? 여기 문제점하고 문제점 이래 쓰고 4번 이건 뭐야? 그 다음에 뭐 대책 이래 써야겠죠. 이 내용들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제목으로 넘어가는지 뭐 이거 안에 구조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채점자가 빠른 시간에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뭐 지금 약간 다른 데 갔습니다만은 지금 순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4단계 정도로 만드시면 돼요. 4단계 때문에 5단계. 내가 뭐 쓰는 내용이 많고 충분히 문제에서 순서에 대해서 순서를 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3분의 2페이지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반 페이지 이하로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 관리가 안 되고 양 관리가 안 된다. 다시 줄 관리가 안 되고 양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군 순서 썼어요. 어떻게든. 오늘 이 시군 순서를 여기서 FM적인 교과서적인 시군 순서 다 써드릴 테니까 요거 늘리고 줄이고는 좀 이따 숨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시군 순서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시군 순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주의사항 또는 유의사항이에요. 예. 유의사항 쓰지라. 예. 여기서 그래서 여기 있는 시공서에 대한 각각 단계에서의 뭡니까? 내용, 주의사항 또는 유의사항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썼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쓰시고 또 다른 어떤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함으로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이렇게 좀 상스러운 말을 하면 오른쪽 궁뎅이나 왼쪽 볼기짝이나 똑같은 이야기야. 말은 완전히 틀린데 똑같은 이야기지. 왼쪽 오른쪽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잖아. 이게 오른쪽 궁뎅이나 왼쪽 볼기짝이나 똑같잖아.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야. 묻지를 않네. 도대체 좀 분위기가 왜 딱딱해?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감공사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설명드리면 설제, 바시, 양관입니다. 설제, 바시, 양관 이게 6개. 네. 보통은 바자가 빠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재료에 이게 그 시공에 같이 묶기가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제, 바시, 양관이다. 그럼 설은 뭐예요? 설계. 재료는 뭐야? 재료. 시는 바는 뭐야? 바탕 처리 어떻게 해라. 예. 그 다음에 시는 뭐야? 시공 어떻게 해라. 붙이기, 쌓기, 바르기 뭐 그런 걸 이야기하라는 거겠죠? 양은 뭐야? 양성이고 관은 관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시공수의 주의사항을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다 써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죄송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 현장이 아니고 뭡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갑자기 막막해지고 답이 안 써지는 게 뭐냐면 중간 단계가 답이 안 써져요. 이거 뭐냐면 내용 알맹이는 알아. 근데 큰 틀도 알아. 이런 틀들에서 대제목 1번, 2번, 3번 이런 거 알아요. 로마자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류들도 알아. 근데 뭐냐면 이 틀이 안 잡히니까 답이 안 써지는 거야. 소위 말해서 어려운 말로 레퍼런스가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안 잡히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여기서 뭐라더라 소제목이라나 아니 뭐 그렇게 하지요, 그죠? 예. 예. 또는 아이템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안 잡히니까 이게 레퍼런스가 안 잡히니까 그 자그마한 내용 조금만 다 아는데 틀이 안 만들어지니까 답이 안 써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틀 안에 요만한 서랍이 있어. 요만한 책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서랍이 있어. 이런 서랍이 요거예요. 꺼내보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볼펜도 있고 서류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걸 꺼내지 못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거 하면 내가 어떤 체계를 가겠다는 머릿속에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폼에서는 못 가지고 있으면 시험장에 갔을 때 계속 답이 좋았다 나쁘다 계속 그 다음부터 계속 나쁘게 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래 하다가 계속 나쁘게 가요. 예, 체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힘이 없어지니까 답을 제대로 못 쓰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설, 제, 바, 시, 양, 관의 관점에서 나강호선에서 답을 쓰셔야 돼요. 예.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뭡니까? 요 있는 내용 갖다 쓰시면 되는데, 그죠? 우리 나강호선 관점에서는 요 관점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설제, 바시, 양관. 외우기도 쉽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항상 주의사항이 나왔으니까 나오는 게,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 가지고 나오는 게 뭐야? 특징이야. 특징. 시궁시 유의사항 가지고 특징을 못 만들면 이것도 또 엉터리야. 예. 그죠? 그래서, 특징은 뭐야? 이렇게, 장점, 단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사실 이게 학원에서는 특징은 무조건 장점,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한 3, 4년 전에 그렇게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하기를 다 퍼졌어요. 근데 특징에 대해서 무조건 장점, 단점으로 다 해라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야? 이게 표가 만들어지잖아요. 표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가 우리 수업에서 말하는 가로 요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궁시 주의사항 또는 유의사항이 특징으로 넘어가서 장점 또는 단점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을 쓸 수 있겠죠. 이게 안 써진다면 이상한 거야. 무슨 아시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이 내용까지는 다 알겠는데 시궁시까지 썼는데 만약에 시궁시 주의사항하고 특징이 안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예, 그거는 나한테 어쩌고 할 수가 없어. 당신이 글짓기가 안 되는 사람이야. 아무도 못 도와줘. 외워라도 안 되는 거야. 그걸 외웠는데 그걸 못 써. 그죠? 밥솥하고 쌀하고 갖다 줘, 물가루 갖다 줘, 밥이 안 된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밥을 지어둬야 되니까 일하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됐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강조하는 뭐냐면 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종류를 했어. 그 다음에 머릿속에 종류에는 그냥 무슨 종류? 마감에서 보면 무슨 종류 있어요? 죄례에 대한 종류와 무슨 종류? 시공에 대한 종류가 있어. 시공은 그 종류가 뭐야? 쌓기, 붙이기, 바르기. 막 그런 거죠? 쌓기, 붙이기, 바르기. 그 외에는 있나? 몰라. 어쨌든. 그 다음에 해놓고 나서 뭐야? 정의, 종류, 그 다음에 뭐야? 도예까지 공부해놔라. 왜 그러면 이게 용어에 대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물론 소설에서도 도예까지 공부해놓고 같이 해놔야겠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시공에 대한 순서인 거야. 자, 시공에 대한 순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보자. 보여요? 다시 설명해. 중요하니까 내가 자꾸 리바이브를 하는 거야. 뭐야? 무슨 종류? 재료에 대한 준비 과정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쌓기, 붙이기, 바르기에 대한 시공 순서야. 그죠? 방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몰탈은 초벌, 재벌, 정벌이겠지만 몰탈 같은 그 방수 같은 건 뭐야? 프라이머. 그죠? 이거 재료 좀 준비 뭐야? 방수 끝났으니까 전부 다 그 블록티너 한번 크랙 한번 전부 보수 보강 다 하겠죠? 그렇게 해놓고 프라이머 붙이기부터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정수 붙이기, 그 다음에 나중에 보양하고 관리하잖아요. 그 순서로 쓰면 돼. 방수도 4단계밖에 안 돼요. 예. 그래밖에 안 된다고. 그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4단계에서부터 5, 6단계. 반 페이지를 넘지 마라. 물어본 게 아니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럼 답을 쓸 때, 요래 가지고 4개를 썼어. 그럼 A, B, C, D 썼어요. 그럼 요래를 쓰잖아. 이거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잖아. 화살표만 그리고. 화살표만 그리고 이거 놔둘 거예요? 휑하게? 그게 아니잖아. 가끔씩 글도 쓰고 그래프도 그리는 거야. 저런 것처럼. 타일 공사처럼 그래프도 막 들어가죠. 그래야 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 요 내용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유의사항, 주의사항 쓴다고. 그래서 쓰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그거를 주의사항 쭉 써보니까 아 요거는 좋고 이건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장점 단점이죠. 그게 뭐가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특징 표현하고 나서 가는 게 뭘까? 그러면 비로소 여기까지는 이거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했다는 거야. 아니 봐요. 종류가 뭐고 시공은 어떻게 하고 유의성은 어떻게 하고 그 특징은 뭐고 좋은 점 나쁜 점 얘기했으면 거의 다 이야기 다 한 거잖아. 그런데 내가 좀 더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할까? 예, 그거 말고 사실 방수공사는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해서 뭐니까 비교표가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내가 분명히 통합방수는 모르는데 그죠? TPU 방수라든지 EPDM 방수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 양반은 또 많이 아시네. 그죠? 예. 물론 액체 방수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표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야? 세로 여서. 그 다음 중간에 가로 여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 뭐 이런 식으로. 뭐야? 또 다른 분은 이거를 강약, 대소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요소들을 막 섞여서 답을 쭉 쓰면 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우리 3부 수업 때 그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쇠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이거 막말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 보면 어느 순간 한 달 전만 해도 답이 확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만큼 상대방한테 전달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기술자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저도 이제, 저도 건축공학과 출신이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보면 꼭 건축공학과 있는 게 아니에요. 건설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이에요. 보면 뭐 경영학과 출신도 있고 많아. 만나보면 항상 내가 불리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이야기를 하면 쭉 다 해야 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종류가 뭐고 다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상황에 맞춰 이게 필요하다면 그것만 딱 이야기 끝나요. 앞에서 다 자르고. 근데 가만 그것만 녹음식에 딱 두고 있으면 오해할 만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또 안 돼가지고 또 설명해. 예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기술사고를 공부하시고 기술사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 A부터 Z까지, Z를 이야기하려면 A부터 A, B, C, D, E, F 다 이야기해줘야 돼. 그래서 Z가 나오는 거야.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합니까? 예. 근데 이게 나는 맞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어울리니까 그걸 다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쭉 해서 했을 때, 답을 쓸 때, 제가 봤을 때는 보기 좋게 설명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보기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쁘네. 당연히 글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하죠. 예? 달필이 유리하지 악필이 유리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잘 알고 있고 그 성실을 보여주려는 의사표현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악필은 용서하되 자한되는 거 용서 못한다 이거야.